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하락의 이유를 알아봅니다. 경기주와 컨택트주들의 약진, 이제 성장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은 풍부하나 신용융자의 늪에 빠져 있다. 세 번째, 소외 컨택트주의 순환 반등과 성장주들의 움직임은. 네 번째, 셀트리온의 하락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막판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2432포인트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7%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지나친 어떤 과열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막판에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 보합선 내지는 소폭 하락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공산이 컸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상황이죠. 물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내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쇼핑주, 유통, 통신, 그 다음에 보험주, 은행주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피해를 받았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쪽에서의 순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이러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특히 8월 들어서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무슨 개인 세력들이 단타하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적만 외국인이죠. 까만머리 외국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특히 8월 들어서 이와 같이 더욱더 초단타 분위기의 형태를 보이면서 순환을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은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여기서 한번 조정을 좀 받게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갈 거 다 갔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한번 조정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정이 기간이 얼마큼 길 것인가 또 가격이 얼마큼 빠질 것이냐의 개념이 아니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오늘도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은요 피해를 받았던 호텔 신라, 아모레 퍼시픽 이런 쪽도 지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길게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단타로 계속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외국인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시장은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응집력이 좀 없잖아요. 뿔뿔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응집력이 없고 또 선도를 하거나 주도를 해서 종목을 시세를 막 끌어올리는 이러한 형태는 거의 보기가 힘들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들은 계속적으로 개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종목 중심의 구도, 주도주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힘이고 또 이에 따라서 기관들이 좀 따라오는 이런 구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따졌잖아요. 수익률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이 주도주를 만들어 나가느냐를 우리가 보자는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3월부터 개인들 매수가 8월 12일 오늘 현재까지 해서 무려 27조 3777억이고 외국인들은 21조를 팔았단 말이죠. 외국인 없이도 개인들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개인들 매수 금액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 신용의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예탁금이 50조를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탁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쉽게 꺾이는 그런 상황은 아직도 아니고 지나치게 완전히 버블의 느낌도 아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 지쳐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정 과정은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예탁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그럼 이 돈들이 다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예탁금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신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8월 달 들어서 현재 신용이 15조 3,805억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문제는 이 신용이 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신용 만기 기간이 돼버리면 반대 매매가 나와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악성 매물들을 어떻게든 털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이는 종목까지 막판 순환 반등을 시키는 이러한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데,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종목별로 갔을 때는 이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용융자 잔고 현황을 8월 11일, 왜냐하면 신용은 하루씩 늦게 나오니까요, 데이터가,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용융자 금액 개념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4,012억이거든요. 3,136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고 비율입니다. 잔고율입니다. 이 잔고율은 뭐냐면은 전체 상장 총 주식 수에서 신용 잔고 주식 수가 몇 퍼센트냐는 것이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주식 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신용이 상당히 많다는 개념이고, 금액 베이스도 지금 4천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신용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도 금액은 상당히 크게 나오지만 퍼센트로 잔고율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그나마 높은 것이 이제 카카오 정도가 되는 것인데, 유독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신용잔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죠. 물론 최근 올랐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트는 상당히, 잔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신용융자를, 잔고를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주가를 좀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신용을 털고 가는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들이 셀트리온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4월 달에 엄청나게 신용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들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올라가면서 다시 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건 주가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니까 바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늘어나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신용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사실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좀 끌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외국인들은 여전히 단타꾼들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지금 나오는 형태를 봐야 된다. 7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중에서 8월 달에도 사는 종목은 딱 3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많이 샀던 종목도 팝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의 외국인들은 철저한 종목 추정형의 단기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 분명한 것이죠.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다 유럽계, 얘들 전부 다 종목 추정형의 액티브 펀드라는 이야기죠. 미국계 자금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와 같은 형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계 자금들이 8월 말 9월부터 서서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의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은 과거를 봤을 때는 이러한 액티브 외국인들이 먼저 끌어올리고 나면은 주도주를 중간쯤 가서 패시브, 즉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중간쯤에 삽니다. 이렇게 해서 큰 시세를 내는 이런 스타일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미국계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언제 어떻게 크게 시장의 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비점은 우리가 9월 15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주식은 참 알기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최악으로 가실 때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어떤 준비 과정, 마음의 준비, 또 전략의 준비, 이런 것은 항상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조금 더 며칠 더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오늘 성장주들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카카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또 삼성 SDI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먼저 가든 간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상황들이 또 조만간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빠지게 되면 신용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조금 시간을 끄는 상황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과 무관하게 다시 또 외국인들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8월달 들어가지고 셀트리온 뭐 별로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 65억 정도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믿을 것은,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를 믿으시면 아니 되고 셀트리온 기업을 믿으셔야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실적을 믿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3, 4분기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놓여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물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하늘색인데요, 증가를 하면서 과거의 영업이익률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40%가 평균적인데 40%를 넘게 된다는 것은 물건을 하나 팔면은 40%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생산의 효율화죠. 그것은 바로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으로 해서 생산 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미국 판매 개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못 올라갑니다.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재상선으로 갈 때는 반드시 호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30만원대와 이 사이, 이 라인선 안에서는 결국은 지나놓고 나면은 이 가격대가 적절한 매수권역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의 전략으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상황들을 냉정하게 관찰을, 주의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